안녕하십니까, 샤드립니다. 오늘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는 날이죠. 자, 비트코인이 화요일 방송 이후로 조금이 아닌가요? 네,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의 쇼크가 뭐 언제든지 있었는데 요번 주 그 수목에는 뭐 많이 빠지는 거는 하루 만에 50%가량도 빠졌어요. 뭐 어제 다시 한 25%, 30% 반등해줬지만 50%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100% 올라야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충격적으로 쇼크가 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또 명쾌하게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황에서 전달해 드렸던 건 비트코인 방송이 이때 위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보수적으로 보거나 손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는 예측 매수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을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도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깨질지 안 깨질지는 저는 여기서 몰랐어요. 제가 보는 보조지표에서는 이게 과연 깨질까? 지켜줄까? 물음표죠, 물음표. 근데 그들은 깨는 거를 선택을 했고 지금 2250만 원까지 떨어져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도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일단 스토캐스틱에서는 지금 당장 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확답을 내기는 어렵고요. 짧은 기준에서 요 자리, 이 자리 지켜줘야 될 선까지는 그냥 관망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셨거나 손절하신 분들은 계속 보수적으로 보시고 관망하셔야 됩니다. 단, 이 자리를 지키거나 이 자리를 다시 복구하면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자리까지 못 오더라도 보조지표가 완성이 되면은 다시 관심을 가지셔야죠. 근데 지금은 보조지표에서는 알기가 어렵고요.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날봉 기준으로 보면요. 고점이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저점을 다시 한번 이어봐야 돼요. 저점을 이으면 좀 그럴싸한 라인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라인이 나옵니다. 이런 라인. 근데 이거는 그럴싸한 라인이에요. 여기서 저점을 깨면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즉, 이 채널이 맞기를 우리는 바래야 됩니다. 이 채널이 맞기를 바래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반등을 했느냐? 하단 채널의 중심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눌리고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어디에요? 이 자리에요. 비트코인은 하락 때문에 이 5일 동안 음봉 하락 때문에 다시 올리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 선이 엄청난 저항대가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V자로 올라간다 해도 2650만 원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2600, 이 자리가 2600에서 2650만 원 사이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이었죠. 비트코인이 지금 하단 중심을 저항을 받고 내리고 있는데 이 올린 캔들의 절반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성공해도 요 자리, 음봉 내렸던 요 자리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은요 2625만 원 정도를 살린다 해도 아직 올라간다 만다를 확답하기가 어려워요. 이 자리를 살린다 해도 이 중심을 넘어서지 못하면 내려갔다가 N자 패턴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2천만 원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K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확률도 봐야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얘가 2630만 원을 살려서 요 라인에 다시 오게 되면은 요 상단 채널로 다시 오게 되면은 그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V자로 살려버리면요. 요 자리는 현물 투자하시는 입장자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아마 손절이 많이 나온 자리거든요. 흔들어 제끼면서 요 자리에서 다시 저점 깨면서 공포 주고 단일 만에 알트코인도 50%가량 빠지니까 여기서 다 던지는 거예요. 저점이 나왔다고 아직도 알 수 없고. 그러므로 저번 시험과 유지되게 그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으니까 손절과 보수적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2630만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 관망 보수적으로 생각하셔라.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요. 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심리로 뭐 S&P, 나스닥의 영향도 있겠지만 올라가 줬어요. 근데 올라가 줬다 해도 마찬가지로 절대 다시 올라간다 해도 천천히 올라가겠죠. 패턴이 끝나고 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추세를 다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만 보신다면은 마진이든 뭐 단기 오늘 흐름을 보신다면 자, 비트코인은요.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었으니까 15분봉에서 오늘 이렇게 움직이려나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채널만 찾으면은 어느 정도 오늘 움직임은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빨간색 선 라인이 있고요. 주황색 라인이 있는데 지금 보조 지금 보조 지표에서는 하단 라인까지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또다시 막 지지를 받을까 고민 중에 있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최소한 쌍바닥으로 올라가려면 이 빨간색 채널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해줘야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해도 이런 자리가 오늘 최대 상승치라 보시면 돼요. 오후 6시까지 또 패턴을 확인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긴 하지만 오늘 저녁 전까지는 이 중심을 넘어서기 2500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여기 얼마예요? 2600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근데 오늘 목표치는 최대 2500. 만약에 운이 터준다면은 새벽이 되기 전까지 2600도 낮은 확률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언제? 이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만. 이탈을 하면요. 또다시 저점이 나오니까 내려갈 때까지 확인을 하시고 반대로 그 말은 숏을 잡아도 된다는 거죠. 이 자리를 이탈하면. 근데 숏 자리는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숏 자리는 이 자리에서 잡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은 숏을 잡더라도 반대로 롱으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쉽사리 잡아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도미넌스를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역시나 보수적으로 봐라. 결론은 이거고 알트코인들 아작났고 우리는 도미넌스를 빠져주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도미넌스가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자리에서 저는 사실 비트코인보다 이 도미넌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엄청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 그냥 싸우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애가 밀려야 시세가 가요. 애가 밀려야. 그런데 3일 전에 이 저점을 살짝 깼다가 40포인트에서 이 자리가 41포인트거든요. 1포인트는 도미넌스 입장에서 이 1포인트는 엄청난 거거든요. 1포인트가 급등하면서 아작이 난 거예요. 1%밖에 흡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 매도 심리까지 합쳐져가지고 거의 50%가량 빠졌죠. 그리고 다시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을 간당간당 지키고 있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반대로 1포인트가 내려갈 수도 있고 2포인트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저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저만의 생각이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죠. 제가 보는 차트 기준의 객관적인 설명이고, 제가 보는 주관적인 설명은 어, 이게 맞힌다 틀린다 보다는 저는 어,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살릴 거라고 장담은 못 하는데 아, 뭐 여러 가지 엘리엇 파동이나 토탈 투 차트를 봤을 때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요번에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평단가가 그렇게 좋게 많이 못 잡았거든요. 정말 난이도가 극악인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빠졌다 적게 빠졌다가 극악이 아니라 천천히 빠지고 천천히 올라가니까 그게 그만큼 극악 난이도라는 거죠. 차라리 2017년도처럼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 빠졌으면 반등도 빨랐을 텐데 지금은 차트가 커지다 보니까 거의 1년가량 그냥 쭉 빠진 게 아니라 천천히 빠졌다 올라갔다 천천히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러잖아요. 난이도가 정말 높은데 토탈 투 차트를 보고 저는 이미 베팅도 다 했고 이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그걸 믿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뭐 안 올라가더라도 받아들이고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요 라인에서 저는 올라간다의 베팅을 그냥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간다요, 올라간다. 근데 이 마지막 한 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실패가 되면은 요번 투자는 엄청나게 손실이 커요. 그래도 예전부터 만약에 구독해서 들으셨다면 우리가 릴레이 끝낼 때마다 출금을 반드시 하셨을 거라고 보고 진짜 막말로 제로가 돼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했든 1억을 투자했든 비중 관리로 분명히 진행을 했으면 2, 3억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못해도 2억은 돼야 돼요. 딱 2배. 원금의 2배. 그러면 우리가 나이별로 출금을 하자고 했는데 적어도 50%는 출금하자고 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1억 출금했다 가정할게요. 이 계좌 관리를 안 지켰다면은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다 날리면 좀 속상하겠죠. 그리고 1억을 출금하고 나머지 1억으로 하고 있다 해도 읽는 거는 내성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어차피 이렇게 떨어진 거, 이미 베팅 다 한 거, 1억을 내가 출금을 제대로 지켰다면, 방송 보고 지켰다면, 지금 1억 투자한 거 종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가지셔야 돼요. 메탈 관리를. 자, 지금 토탈 투 차트를 보면요. 비트코인을 제한 인덱스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못 봐도 이 채널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채널은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헤맬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상단은 터치를 할 거다.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냐 못하냐가 중요한데 얘가 7, 8월 7, 8, 9월 달에도 오지 못하고 헤매다가 10월 달에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닿았거든요. 그래서 600포인트를 살짝 넘었었습니다. 아마 도미너스 이전에 보신 분들은 이 라인은 닿을 것인데 여기를 제가 돌파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 교과서적으로 세 번째를 돌파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급락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빠져줬는데 그러면은 이대로 위에 상단 3번 터치했고요. 반대로 밑에 3번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대로 이들은 결정을 할 텐데 자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네 번째를 지지를 받든 네 번째 저항을 뚫든 네 번째는 돌파예요. 그러면 밑에 3번 지지받고 위에 3번 저항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위든 아래든 터지겠죠. 근데 얘가 요 자리가 떨어지면 네 번째거든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깨지는 라인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항상 정말 힘들 때 이야기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이 가상화폐 투자를 왜 했는가? 내가 리스크를 알고 투자했는가? 최소한 내가 이 코인에 투자를 했다면 뭔지도 모르겠지만 제로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미 베팅을 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멘탈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이 가상화폐가 그래도 신규 시장이고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거 골드 차트처럼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신다면 요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제로가 돼서 모든 게 다 휴지 조각이 됐어? 그러면 우리 투자 실패한 거 맞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 자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시고 기승전 돌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승전 돌파. 그리고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여기서 도망가자고요. 여기서 왜 도망가야 되냐?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은 없잖아요. 그죠? 올라가다가 저항받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 저항받고 또 헤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고민하자 이거죠. 요 자리에서. 그리고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의 보조 지표나 지표들을 참고하는 건데 저는 제 지표를 믿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쇼크가 일단 왔고 이미 와버렸고 세 번째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미 쇼크를 줬어요. 근데 이 중심까지가 자리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50%가량 더 빠질 확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방에 50%가 빠졌거든요. 그럼 요만큼 50%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요 자리는 만약에 나는 100% 베팅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나는 엄청 보수적으로 봐서 아직도 현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더 밑에 자리를 고려해서 현금을 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베팅하신 분들은 그냥 제로는 없을 거다 생각하고 여기선 버텨야 된다고요. 버티고 올라갈 때 단 이건 현물 투자자들의 한해서입니다. 마진하신 분들은 이미 청산이에요. 저쪽 하면. 그런 분들은 이미 다 베팅한 거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역사가 계속 보여주듯이 올라갈 때는 절대 그냥 안 올라가요. 절대. 그냥 절대 안 올라갑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그나마 덜 힘들기 위해서. 덜 힘든 거지 안 힘든 게 아니거든요. 덜 힘들기 위해서 평단가를 좋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저의 요번에 큰 실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마이너스 50% 종목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한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현물이 비중 관리가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자르더라도 이미 내가 이런 자리에서 자르지 못했다면 내가 손절매매를 하는 사람이야. 손절매매를 하는 사람이면 이런 자리에서 잘라야죠. 근데 나는 비중 관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들어가고 이런 자리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런 자리에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하신 분들은 지금 잘라서 안 되시고요. 올라갈 때 잘라야 돼요. 올라갈 때. 이 부분만 잘 참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탈2 차트는 이 에너지를 믿고 간다고 봐야 되는데 마지막 한 방으로 갈지 여기서 헤매고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날봉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로서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장담하기는 어렵죠. 다만 4시간에서 그래도 반등 에너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V자 반등 해주기를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V자 반등이 그래도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보조지표 따위 다 무시하고 그냥 V자 반등 가능할 거다. 그래서 11월 20일 이전까지 V자 반등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한 방이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트코인이 정말 1K를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이야기 해드릴 때 꼭 점검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1K를 간다. 그러면 다 손절하고 1K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만 내가 늦게 진입해서도 손절을 하는 거지 1K 갈 것 같으니까 전량 손절? 절대 아니에요. 손절하더라도 일부 손절을 해야지 전량 손절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1K까지 떨어졌다 해도 잡을 거라는 보장 절대 없어요. 현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차트로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1K까지 갈 것 같대. 그러면 지금 손절했다 1K 잘만 잡아도 2K만 가도 2배 되는 거 아니야? 원금 회복하고도 남네? 손절해. 1K 잡아야지. 안 오면 꽝 되는 거고요. 오더라도 내가 정말 그때 잡을 수 있나?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그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질문 주신 부분 답 드리고 코인 살짝 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센트럴랜드나 스토리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이 빠졌죠. 자,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과연 더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디센트럴랜드는 과거도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지표에서는 매수 시그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센트럴랜드는 디센트럴랜드가 아니구나. 디센트럴랜드 이 차트는 일단 제가 보는 것도 프로그램 지표에서도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 어제 했었어야 돼요. 단 관점은 장투 관점입니다. 스윙 관점은 나중에.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는 내가 장투로 그래도 보고 싶다. 장투라 하면은 최대 2년이 넘지 않아야 돼요. 정말 길어도 3년. 평생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 릴레이 투자. 이 릴레이 투자. 이걸 보신다면 15%는 괜찮다고 봐요. 어제 오전 9시에 사는 게 맞는데 큰 차이 안 납니다. 장투 관점에서. 그래서 15%까지는 보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15%입니다. 15%.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질문 주신 거는 본절에 나오려고 기다리신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올라간다면은 목표치가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 설명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센트럴랜드 지금 주봉 관점에서의 이평선도 다 깨졌고요. 그리고 이 주봉 이평선 깨지면서 오징어 그 핏물까지 다 빼먹고 있어요. 마른 오징어인데 야 설마 여기서 피가 또 나오겠어? 그것까지 빼먹고 있어요. 지독하죠. 자, 그러면 이 주봉이 깨지면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쇼크가 온 거예요. 그렇죠? 쇼크가 왔고 뭐 매수는 15% 말씀드렸고 올라간다면 얘는 이제 이 라인이 어떻게 돌파냐가 중요해요. 근데 평단가를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목표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더라도 1200원을 넘어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넘어선다 해도 이 자리에 분할 매도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라오더라도 1200원이 저항이다. 그래도 지금 자리에 거의 100% 좀 못 미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 자리가 중요해요. 그 1200원에서 또 눌리면은 또다시 한 800원까지 빠질 거예요. 여기서 눌리게 되면 요 자리까지가 쇼부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헤매면서 이 지표가 완성이 돼야 얘는 돌파해서 다시 이 라인에 안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200원. 그 위는 그때 확인해야 된다. 지금 뭐 사실 뭐 2,000원 갈 거다, 만원 갈 거다, 뭐 4,000원 갈 거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1200원이고 그 다음은 2000원이겠지만 그는 그때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요일 방송은 빠르게 그냥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또 설명을 드려야죠. 자, 스토리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지는 일단 추가 매수 시그널은 없고요. 현재 장투 관점에서 40%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40%만 가능하다 되고 이거 있고 현물 입장에서 프로그램 지표 기준에서는 평단가가 1,000원이에요. 즉 마이너스 50%가 좀 찍힌 거죠. 그리고 현금 비중이 60%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애매하다 이거죠. 자, 그건 프로그램 지표고 지금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야 된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제로가 안 될 거라 생각을 한다면 잘 보세요. 지금 지표 그냥 저를 믿지 마시고 보조지표를 믿으세요. 보조지표. 근데 이건 비중관리 매매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미 한두 차례가 아니라 거의 100번 이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혹시나 또 자, 요 자리에서 지금 저점 깨는 게 큰 상관이 없는 이유가 지금 과거보다 거래량이 더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저는 거래량을 메인으로 분석하지 않으니까 요걸 메인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가 지나고 보니까 아 그랬구나 하는 거지 정작 그 상황이 되면은 정말 사기가 어려워요. 사람이란 게. 우리가 보조지표를 딱 믿으면은 이걸 정말 믿고 내가 따라왔으면 얘 보세요.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완성이 되는데 얘가 지금이야 와 많이 올라갔다 하지 이 순간 이때 순간을 보면 이거 살 사람들 없어요. 자 보세요.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됐지만 막내 보면은 아주 지지고 볶아요. 이렇게 막 삐뚤삐뚤해요. 그죠? 왜 삐뚤삐뚤하냐? 고점 갔다가 저점 확 깨거든요. 와씨 저점 깨졌어. 손절, 손절 막 터져. 근데 이 에너지를 믿고 확률에 베팅했다면 대출 안 하고 담보대출 안 하고 내 여유금으로 현물의 특성 이해하고 돈의 특성 이해하고 보조지표 본대로 했다면 이로도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보조지표 확률에 베팅했다면 요 자리가 깨지든 나발이든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거죠. 딱 그 자리예요. 딱. 요 자리가 딱 그 자리입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상패가 안 된다는 전제 조건. 자 그러면 에너지 딱 나왔죠. 야 얘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야 이거 떨어져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매수예요 매수. 얘가 500원에 샀든 고점 700원에 샀든 장투 관점에서는 요 자리 사실 요 자리도 상관없고 그냥 요 자리는 베팅하는 자리예요. 베팅하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나는 현금도 많은데 스토리지 괜찮아 보였다? 이 지표 믿는다? 깨지든 말든 그냥 비중 관리로 가는 거예요. 비중 관리로. 근데 그 비중 관리 했는데 올라갔는데 요때처럼 그 상승치가 나죠. 물론 이것도 120원에서 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4배 갔어요. 근데 내가 1,400원에 샀어. 근데 요 자리에 가는데 에너지 파동이 끝나가는데 1,000원밖에 못 올라왔어. 그럼 여기선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자를 자리가 있고 손절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비중관리 매매에 있어서는. 그럼 지금은 만약에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면 베팅해야 되는 자리예요. 베팅해야 되는 자리. 베팅해야 되는 자리. 베팅해야 되는 자리. 요 부분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비중은 보수적으로 하신다면 40%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 또한 질문 주신 거는 본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질문 주셨기 때문에 단기 올라갔을 때 흐름을 읽어볼게요. 일단 저항대를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면 이 선이 저항이 될 텐데 뭐 주봉을 다시 말아 올리면은 이 선은 의미가 없어요. 이 선은 의미가 없고 지금 날봉 입장에서 이평선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날봉 역시나 지금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또 혼주세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장기 이평선이 지금 1200원이 걸려 있고요. 단기 이평선은 800원까지 열려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800원이 저항이 또 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800원보다 평단가가 높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지금 주봉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시간이 여유가 많아요.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다면은 외봉으로 죽는다 해도 이 시간이 걸려요. 충분히 날봉에서 그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때 잘라주시면 돼요. 그게 800원이 될지 1200원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저항이 보이는 것 뿐이지 이거는 올라간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요. 이 파동은. 내가 혹여나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팔았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먹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먹고 싶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00원까지밖에 못 올라왔는데 뭐 1200원까지밖에 못 올라왔는데 내 평단가가 1500원이야. 왜 거기서 천천히 분석해서 이거 잘라야 되는 파동이네. 다 자르지 마시고 절반만 자르세요. 절반만. 나중에 이렇게 가면 어떡하려고. 그 4,000원 가면은 이거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항상 하락장, 조정장 온 이후에 분석을 해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다 자르시는 분이 거의 많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상패가 아닐 거라는 생각만 한다면 1200원, 800원에서 일단 절반 잘라주고 손절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머지로 다시 대응을 하거나 해야지 애가 다 팔아버리면은 밑에서 대응 못하게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서 복수 못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20% 30% 잃어도 요거 한번 먹으면은 결국 플러스 계좌예요. 플러스. 현물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800원과 1200원까지만 보시고 요 자리에서 파동 보고 자를 준비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질문 주신 거 답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 다시 앞부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시장을 꼭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첫 번째 릴레이, 두 번째 릴레이에서는 내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그래야 내 수준이 어떤지를 확실히 알아야 내가 밑에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위에서 팔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서 대응이란 게 가능한 거냐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비중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손절매매인지도 모르고 나의 정확한 매매법이 없었다. 그냥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면 비중 관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중 관리대로 어차피 따라간 거 따라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비중 관리하다가 손절 매매하고 아니면 나는 원래 손절 매매했는데 갑자기 비중 관리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만의 그걸 꼭 지키시고 없으시다면은 그냥 유튜브 뭐 제가 뭐 수익이 난다 해서 수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실이 난다 해서 제가 손실을 메꿔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고 유튜브대로 했다면 유튜브대로 가야 돼요.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그러다가 나만의 것이 잡히면은 그때 자기 걸로 가는 거죠. 그 부분 잘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내가 어차피 손절 매매하는 사람인데 손절 못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손절한다? 이게 무슨 넌센스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손절해도 여기서 밑에서 못 잡아요. 어차피.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까지가 시황이고요. 삼성전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 이제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슬슬 정리하시고 10% 초과하는 물량은 정리 다 하세요. 다 하시고 10%만 들고 계세요. 그리고 카카오는 그냥 이걸 유튜브에 이야기 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사야 되는 자리지 팔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다. 그 불이 난 거는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잡으신 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머리까지 드시지 마시고 분할 매도로 접근하세요. 분할 매도로. 얘가 지금 주봉에서 좋은 거지 월봉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화요일날 다시 찾아뵙고요. 만약에 댓글로 질문이 많으시다면 마찬가지로 카페에 주말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